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이 65% 폭등했습니다. 46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에서는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6년 말까지 온스당 5,400달러, 웰스파고는 무려 6,300달러를 전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간 800톤씩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1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7,419만 온스를 비축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전부 공개합니다. 네, 행복경제학입니다. 오늘은 금값 폭등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 이게 왜 만원의 가치를 갖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돈에는 진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화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금화 한 잎의 가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보증하지 않아도 금 자체가 가치였던 거죠. 수천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세계 역사를 바꾸는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44개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쟁 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정하기 위해서였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자. 대신 달러는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금 1온스당 35달러. 이게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뒤에는 금이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믿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가 달러를 안심하고 사용했습니다. 달러를 미국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 미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돈이 부족해진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달러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문제는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달러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눈치를 챘습니다. 미국이 가진 금보다 달러가 훨씬 많다는 걸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직접 미국에 달러를 보내며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역사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졌고 돈과 금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의 모든 화폐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원화, 달러, 엔화, 유로화. 이 모든 돈은 종이 위에 인쇄된 정부의 약속일 뿐입니다. 금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법정 불태한 화폐, 영어로 피아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피아트는 라틴어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이것을 돈으로 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돈인 겁니다. 금처럼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1971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어진 뒤 전 세계 정부들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과가 뭘까요? 전 세계 부채 총액이 324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5경 원. 이건 전 세계 GDP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 한 나라의 국가 부채만 38조 5,600억 달러예요. 이자만 내는데 연간 수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물가 상승, 그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연간 약 800톤 수준입니다. 이건 전 세계 금 채굴량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매년 캔에는 금의 4분의 1을 중앙은행들이 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금을 사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보유량이 7,419만 온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41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 수치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의 실제금 보유량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브라질 금광까지 직접 사들이고 있어요. 광산 3곳을 매입했습니다. 금을 사는 것을 넘어서 금을 캐는 원천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무려 1948톤의 금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도 금 매입 대열에 합류했어요. 2025년 1분기 금 매수 상위 국가는 중국, 폴란드, 튀르키예였고 이 세 나라가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거나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13년째 금을 단 한 톤도 사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추가 매입이 전혀 없어요. 금 보유량 세계 순위는 계속 밀려서 2025년 말 기준 3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2%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미국은 외환 보유액의 66.3%가 금입니다. 독일도 66%, 이탈리아 62.9%. 그런데 한국은 3.2%. 다른 나라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데 한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이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2011년 이후 금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당시 온스당 약 1,800달러였던 금값이 지금은 5,000달러를 넘겼습니다. 13년간 금을 안 산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아찔한 수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입입니다. 매년 800톤씩 사들이는 거대한 수요가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고 이자 비용만 해도 과거의 4배 수준입니다. 머스크조차 미국이 부채 폭증으로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1971년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안전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물가가 치솟았죠.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건 수천 년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이에요.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초로 4%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도 5%에 임박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제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창업자가 경고했습니다. 금융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요. 전 세계 부채가 GDP의 3배를 넘고 금리 통제가 실패하고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2026년 1월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7,419만 온스, 약 2,308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3,695억 달러, 하나 약 541조 원어치의 금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15개월 연속 매입을 이어가고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깨달았습니다. 달러로 보유한 자산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금은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 이후 1948톤의 금을 추가 매입해 세계 1위 매입국에 올랐고 중국은 1885톤을 추가해 2위입니다.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까지 합류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은 약 1037톤. 2025년에도 800톤 이상이 매입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경제 전쟁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외환 보유고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2%. 미국이 72%,
독일이 72.4%, 이탈리아가 67.3%인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한 톤도 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은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대급으로 금을 사재기하는 상황에서 이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금값이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지금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았는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자, 이 충격 강화 문장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는 그 변화가 올 때 당신의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환 문장입니다. 중앙은행의 전략을 개인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금통장, KRX 금시장, 금 ETF, 그리고 실물 골드바. 각각의 장단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금통장은 은행에서 0.01g 단위로 금을 살 수 있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 내외이고 매매 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면 KRX 금시장은 1g 단위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3% 수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이죠. 금 ETF는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금 ETF의 경우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실물 골드바는 부가세 10%가 붙어 매입 시점에서 이미 10% 손실을 안고 시작합니다. 즉, 세금 구조를 모르면 수익의 절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 촉구 문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금 투자를 고민하신 적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진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값 상승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세계 부채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부채는 324조 달러, 한화 약 4경 5,2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계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 빚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미국만 봐도 국가 부채가 38조 5,600억 달러입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깁니다. 이건 미국 국방비 전체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4.9%로 세계 1위이고 4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채권이 붕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딧 재정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7조 달러짜리 시한폭탄이라 부릅니다. 일본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일본 보험사, 연기금,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시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6천억 달러 규모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10배가 넘는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마지막 보험이 됩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근본 이제가 폐지된 이후 달러는 금과의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무한히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의 구매력은 98%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금값을 온스당 5,40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더 과감하게 6,100달러에서 6,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중앙은행 매입이 연간 800톤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전망이 동시에 틀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마무리 문장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금이 비싸져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24조 달러의 부채, 38조 달러의 미국 국가 부채, 234%의 일본 부채 비율.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중앙은행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러시아는 2,000톤 가까이 쌓아두었으며 인도와 폴란드까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읽으셨습니까? 금은 공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은 유일한 자산. 그것이 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패권 붕괴와 BRICS 탈달러 전략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행복경제학,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